방금 전에 뭐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혹시요, 미국 주식 중에 이사님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관심을 가질 만하다. 뭐 테슬라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 외에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기준들, 그러니까 잠재적인 시장에 들어가 있는가, 시장이 성장하는가, 경제적인 혜자가 있는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혹시 추천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기업보다도 저는 미국에서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들 워낙 좀 잘 아시니까 제가 최근에 좀 공부해 본 것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이제 에너지 쪽 있잖아요. 미국도 에너지 시장이 좀 크잖아요. 예,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거 중에서는 저는 그 LNG 쪽 있죠. 예. 미국이 LNG 전 세계 최강자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음,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니까. 예,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저도 뭐 미국 기업이라서 뭐 이게 자세히 아는 건 아닌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독일하고 러시아가 그동안은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이 가스를 좀 보냈잖아요. 굉장히 예, 손쉬웠죠. 뭐 독일 입장에서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근데 지금 보니까 독일도 지금 이 가스를 못 받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LNG를 좀 이용을 해가지고 수입을 좀 많이 하는 비중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리고 미국의 LNG 선박들이 실제 이제 미국을 떠나가지고 옛날에는 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갔었는데 최근에는 좀 바뀐 게 이 뱃머리를 다 유럽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예. 보면 이게 여기서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건 이제 알겠는데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까? 왜냐하면 음, 천연가스의 에너지라는 게 예측하기 워낙 어렵고 또 정치적인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러다 또 많은 거 아니야? 좀 이런 좀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제가 예, 이제 공부를 해본 결과는 유럽의 에너지 수급이 좀 바뀔 거는 같아요, 앞으로. 왜냐하면 러시아 전쟁이 끝난다고 러시아 제재가 풀릴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좀 보진 않거든요. 결국 2027년까지 유럽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앞으로 크게 좀 줄인다고 이미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 유럽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를 아예 친환경으로 분류까지 해놨어요. 그러니까 음, LNG는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연가스냐 LNG냐인데 예, LNG는 이제 뭐 올린 거죠. 예, 액화천연가스니까 예, 운송을 예, 위해서. 예, 그러면 이 LNG 쪽에 대해서 그동안 유럽이 정말 등한시했는데 이제 방법이 없어요. 러시아에서 못 받는 순간 가스 예, 파이프라인이 의미가 없고 배로 예.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 LNG예요. 이 음, LNG는 카타르도 있고 나이지리아도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예, 미국 배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LNG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천연가스를 시추한 다음에 예, 이거를 액화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162도로 올려야 돼요. 그 예, 상태에서 보관한 다음에 운송하고 그걸 다시 기화시켜야 돼요. 이 인프라가 다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유럽은 이게 없대요, 지금. 인프라 자체가 아, 워낙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 기업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좀 저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LNG 인프라는 제가 알기로는 뭐 세계 최강국으로 저는 좀 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기업이라서 이게 좀 자세히는 좀 잘 몰라요. 이게 예, 미국의 뭐 LNG 기업들까지는 제가 뭐 공부를 산업은 제가 한번 공부를 해봤거든요. 이 산업 같은 예, 경우는 이 국내 증권사에서도 LNG 쪽에 대해서 관심들이 요즘에 워낙 많아가지고 예, 자료들은 좀 사실 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미국 쪽에 대해서 어떤 기업이 좀 강자고 그런 것까지는 저도 좀 분석을 안 해봐서는 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이디어를 드린다면 어쨌든 제 생각엔 LNG 쪽으로 한번 투자를 예,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보면 LNG 밸류체인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그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쉐니어 에너지라는 기업도 좀 하나 있고요. 이게 예. 티커가 LNG예요. LNG인데 아, 미국 예. 최대 LNG 수출 터미널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요게 하나 터미널이요. 있고 음, 골라 LNG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골라 LNG라고 GLNG라고 이제 티커가 돼 있는데 예, 해양에서 LNG 인프라를 이제 운영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킨더 모건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KMI 요 예, 회사인데 요게 이제 석유 및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를 시추해 가지고 배로 싣기 위해서는 파이프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예, 이런 예. 것들을 하는 그런 업체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좀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미국의 기술주를 하지 않는다면 한번 LNG 쪽으로 투자를 한번 그 내년까지 음. 한번 보시고 유럽의 이 에너지 시장이 좀 바뀌고 있으니까 한번 예. 해보시면 좀 어떨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 예. 굉장히 좀 뭐랄까 흔하지 않은 그런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짧게 이사님하고 얘기를 나눠보지만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바쁘실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유튜브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는데 정말 바쁘신 분인데도 끊임없이 공부를 엄청 하시네요. 네, 그래서 네, 매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입장이라서 계속 그렇게 공부를 해야만 이야기거리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네, 아니, 저는 네, 좀 사실 또 이런 공부하는 게 재밌고요. 저도 이제 신문도 많이 보고 경제 잡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자주 보는 이유가 그런 걸 보면 이제 저희 배경 지식이 되게 넓어지잖아요. 그렇죠. 넓어지고 그걸 본다고 돈 버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 저희 이제 생각이 풀이 넓어지고 이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사실 저도 공부를 안 했으면 예,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니까 저도 LNG 쪽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 유럽에 그런 사고가 나고 나서 LNG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고 또 미국 LNG 기업들이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흥미를 갖게 됐고 공부를 해봤는데 또 공부하다 보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쉽게 끝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또 되고 또 재미도 있고 그리고 예, 방송에서 또 저는 이제 제가 아는 거 얘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예, 저한테 이제 왜냐하면 저는 제가 뭐 사람을 이렇게 자주 못 만나다 보니까 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할 상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거의 유일하게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예. 또 그런 게 또 제가 아는 지식 또 이렇게 알려드리면 저도 좀 재미있더라고요. 재밌고 그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100% 공감합니다. 이게 주식 투자 시작하면서 사실 몰랐던 걸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사실 음, 1년 전만 해도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네, 요즘에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없고,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요. 인공지능도 그렇고, 뭐 자율주행, 요즘에는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음, 이제 미래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주식 투자를 통해서 많이 생성되는 것 같고, 또 최근에는 이제 폭락장이 좋은 게 뭐냐면 모든 분들이 다 경제학 박사가 되는 것 같아요. 폭락장이 맞아요. 오니까. 아, 이제 정말 놀라운 게 모든 사람들이 매크로를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와, 저 깜짝 인플레이션이 몇 놀랐어요. 프로 나왔고 이런 거 모르는 분이 네, 없잖아요. 없어요, 맞아요. 아, 뭐 이게, 이게 장단기. 솔직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이런 거 관심이 없었거든요, 일반인들이. 근데 없었죠. 예, 요즘은 이제 대부분들이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리세션이 오더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정말 공부를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게 주식 투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10대가 되면 주식 투자 꼭 시킬 겁니다. 이게 아, 굉장히 예. 교육에 좋은 것 같아요. 교육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건 맞는 예.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이제 성공적으로 하고 싶잖아요. 너무나 이제 좋은 수익도 올리고 싶고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꼭 이 부분은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몇 가지 20년도 넘게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 팁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주식 투자의 정답이 정말 없는 게요. 어떤 분은 이 방식으로 돈 버시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분은 까먹어요. 이게 되게 음, 또 특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트로 해서 돈 버신 분도 계시고, 근데 대부분은 까먹죠. 그리고 가치 투자해서 돈 버신 분도 있는데 또 그게 안 맞아서 까먹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모멘텀 투자. 그리고 뭐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펀드도 정말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예, 이 주식 투자가 참 어려운 게 1 더하기 1이 절대 2가 안 된다는 거. 공식이 없다는 음, 게 그래서 점점 정말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투자 구루가 저는 하워드 막스거든요. 그분 책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치과 의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숙련의가 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실수도 많이 하겠죠. 근데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그런 시술을 하고 하다 보면은 매뉴얼이 생기잖아요. 그 예, 매뉴얼이 자기 경험까지 더해지니까 웬만하면 실수를 안 해요. 치과 음, 의사분들 뭐 거의 완벽하게 시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경험과 매뉴얼이 쌓이면서 완벽해지는데 주식 투자는 안 그래요. 아무리 음, 내가 잘해도 그런 매뉴얼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예, 해라. 경험도 예, 쌓여요. 그게 예, 성공을 절대 보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올해만 해도요. 사실 올해 이렇게 고물가 될 줄 누가 연초에 알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전쟁 터져버리잖아요. 그, 전쟁 터지고 중국 셧다운 당하고 아니 올해 연초만 해도 연준이 올해 한 번인가 두 번 올린다 그랬어요. 금리.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 두 번이 뭐예요? 지금 한 번에 1% 올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치과 의사분들이 하는 거랑 주식시장 완전히 다른 게 이제 이런 것들 같아요. 그렇네요. 이게 정형화돼 있지가 않아요. 변수가 생기면서 결과값이 너무나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실수도 하게 되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결국 그건 것 같아요. 100% 이게 무조건 맞는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고, 분명히 틀릴 수 있다는 거, 예. 그거를 꼭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어쨌든 자기만의 원칙이라든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어차피 주식 투자라는 건 내가 뭐 인덱스, 뭐 S&P 500 지수나 이런 데 투자하시는 분이야 뭐 매달 나는 월급 들어오면 사겠다. 이런 분들 제외하고 뭐 그런 분들은 예. 제가 봤을 땐 평생 하시면 돈 번다고 생각해요. 음, 1년에 한 6, 7% 연평균 나니까. 예. 예.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 괜찮다 하시는 분은 굳이 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는데 예. 그게 아니라 주식 투자로는 좀 부를 좀 크게 일구고 싶다. 남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 1년에 한 20, 30%? 워렌 예. 버핏 정도의 수익을 내고 싶으면 인덱스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기업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분석을 예. 예. 해가지고. 예. 그러면 기업 분석을 하려면 먼저 숫자를 봐야죠. 재무제표. 볼 줄 예. 알아야 되고.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도대체 이 예.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 하나는 숫자, 하나는 이 회사의 그러니까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비즈니스 모델. 이 두 개를 분석할 줄 알아요. 이게 저는 기본기라고 생각해요. 이 기본기가 반드시 축구 선수가 드리블도 못하고 농구 선수가 드리블 못하는데 그게 무슨 농구 선수예요. 그 기본기가 있는 바탕에서 그 다음으로 전진하는데 주식 예. 투자도 이 두 개를 할 줄을 아셔야 되는데 대부분 예.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이걸 또 어렵고 공부하기 귀찮고 이게 뭐 당장 한두 달 한다고 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이렇게 옆길로 새시는 분들도 제가 되게 많이 봤긴 했거든요. 근데 예. 결국 주식 투자 자기 혼자 하는 거고 결국엔 투자의 모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소스를 받거나 하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드시 기업 분석은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틀리더라도 예. 하고 예. 두 번째가 뭐냐면 밸류에이션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 밸류에이션 계산할 줄 알아야 되냐면 그래야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밸류를 알아야 내가 여기서 좀 더 살지 아니면 지금 좀 기다릴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내가 뭐 애플을 앞으로 10년 동안 더 투자할 거야. 근데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보니까 아, 지금 좀 비싼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보유만 하는 게 맞잖아요. 사실은 더 예. 사는 예. 것보다는. 예. 예. 근데 요즘엔 이제 워낙 빠졌으니까 밸류 계산까지 많이 싸졌는데 이렇게 싸도 되나? 그러면 뭐 더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밸류에이션 계산을 못하면 비싸게 살 때가 많아요. 예. 그냥 분위기에 예. 휩쓸려가지고. 그래서 예. 반드시 밸류에이션 계산도 그게 좀 틀리더라도 좀 공부를 해서 싼지 비싼지 정도는 계산하는 좀 능력은 키우자. 그리고 세 번째가 결국엔 시장의 사이클을 좀 이해하는 거죠. 이건 이제 하워드 막스가 했던 얘기인데 그 예. 책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결국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건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진짜 사이클이 있어요. 반드시 강세장이 오면 약세장이 오고요. 예. 약세장이 오면 또 반드시 강세장이 와요. 근데 이게 투자들이 되게 힘든 게 대부분이 강세장에서 사거든요. 그렇죠. 강세장에 또 말미에 많이 사요. 근데 예. 그때는 안 사면 바보가 돼요. 다 사니까. 음. 주변에 그 군중심리라 그러잖아요. 그 예. 안에 들어있으면 나는 편안해요. 남들 다 사는데 뭐 나도 수익 내겠지. 근데 또 음. 신기하게 사면 또 올라요. 그때 강세장이니까. 음. 음. 거기에 도취해서 계속 하는데 근데 그게 오래 안 가죠. 그리고 나서 처절하게 이제 이번 장도 마찬가지로 엄청 그렇죠. 예. 빠져버렸잖아요. 이렇게 빠질 줄 예. 몰랐겠죠. 작년 연말만 해도 이게 불과 반년 만에 이 상황이 발생한 건데 이 사이클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지금이 강세장의 말민지 예. 강세장에 그러니까 말민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작년 말만 해도 나스닥 너무 높았잖아요. 사실 누가 봐도 높았죠. 예. 피로감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강세장의 초입은 절대 아니었어요. 음. 중간은 이미 넘어가는 단계예요. 예. 끝인지 예. 아닌지 모르지만 그럼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단계는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음. 지금은 반대로 약세장의 초입은 또 아니에요. 이미 많이 그렇죠. 빠졌죠. 그렇죠. 약세장의 중간은 이미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이럴 때는 오히려 용기를 또 내볼 만은 한데 그 사이클 정도는 좀 이해하고 좀 투자하자. 그래서 음. 이런 시장의 사이클도 있지만 사람의 심리의 사이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잘하는 투자들은 이 중도를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심리에 흔들리지 않고 작년 11월, 12월에 메타버스나 NFT가 한참 예. 핫해서 뭐 페이스북하고 그때 나스닥의 심리는 흥분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을 한쪽으로 쏠린 거죠.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일로 쏠려요. 근데 지금은 중간을 지나서 공포 상태까지 갔다 왔잖아요. 예, 예. 예,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중간에 있는 시간은 되게 짧고요. 순식간에 가고 이 양 끝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양 끝에 있는 시간에. 그래서 예, 흥분 예. 상태가 좀 오래 진성되다가 이게 끝나는 순간 바로 절로 넘어가고 지금은 이 공포 단계에서 공포 단계가 더 진행될지 모르지만 누가 봐도 흥분 상태에서 이 일로 넘어갔어요. 실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 주식 투자해도 괜찮은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은 어떤 상태냐면은 리스크가 두 가지잖아요. 돈을 잃을 위험 한 가지가 또 예. 한 가지가 기회를 잃을 위험. 근데 지금은 기회를 잃을 위험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시장은. 작년 11월, 12월은 돈을 잃을 확률이 높았고 예. 반대로 생각하면. 예, 예. 근데 이걸 좀 이해하자는 거죠. 지금 본인이 음. 생각했을 때 어떤 사이클이냐 이거. 그 군중 심리 같은 거 보는 거. 그래서 저는 신문을 제가 자주 보는 게 신문에 보잖아요. 앞면은 항상 봐요. 거기에 무슨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근데 최근 몇 달간 다 공포예요. 공포, 침체, 그 다음에 개인 투자들 주식 빼서 적금 예금으로 간다. 막 이런 거 있죠. 예, 예. 이게 우리나라는 작년 1월이 최고점이었어요. 한국은. 예. 작년 1월이. 예. 작년 1월에 거래 대금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에 얼마가 나왔냐면요. 너무 장이 좋아가지고 44조가 나왔는데 지금 얼마냐면요. 요즘에 하루에 거래 대금이 6조밖에 안 돼요. 오. 완전히 줄어버렸죠. 그러니까 그때는 주식 얘기만 나왔어요. 파랑자, 예. 한국의 기운이 뭐 이제 세계로 간다, 뭐 온갖 좋은 얘기 다 쏟아지고. 예, 예. 그걸 왜 보냐면요. 시장의 심리를 보는 거죠. 아, 심리가 지금 이쪽으로 쏠렸구나. 이런 거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심리 파악을 하면 공포 상태가 커요. 요즘에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유튜브 나가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이제는 주식을 좀 살 때고 공포에서 벗어나서 물리더라도 한번 기회를 노려볼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댓글에 욕이 달려요. 그러니까 비관론자들이 명성을 얻는 시기예요. 지금 사실. 딱.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지금은 기회를 잃을 확률이 좀 높은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자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기업 분석을 하고 밸류에이션 계산까지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장의 사이클하고 시장의 심리 사이클까지만 이것까지만 더 결합해서 이해를 하면 훨씬 돈 벌 확률이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인내심 같아요. 인내심이 없어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그 젊은 분들 중에는 저보다 분석도 너무 잘하고 진짜 기업 분석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강세장에서 돈 진짜 많이 벌어요. 장이 좋을 때는. 약세장에서 멘탈이 나가서 돈 다 까먹더라고요. 못 버텨요. 자기가 확신이 있어서 샀는데도 그러니까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워런 버핏은 그렇게 하잖아요. 물타기 해버리잖아요. 사실 가치 투자 그거잖아요. 내 밸류에이션보다 싸면 뭐 물타기가 문제가 아니라 더 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워런 버핏도 1분기 엄청 샀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을. 근데 그게 워런 버핏은 그래서 위대한 투자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확실히 이 젊은 분들이 경험이 부족해서도 있지만 멘탈이 안 되니까 확신이 있어도 주가가 한 20% 빠지잖아요. 자기가 잘못 본 거로 생각하고 다 손절을 하는 거예요. 신용까지 샀으니까 아웃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 완성은요. 자기 자질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끈질긴 인내심. 내가 이거 투자했는데 끝까지 좀 믿는 그 인내심 있잖아요. 물론 그게 고집이 되면 안 되죠. 틀렸으면 정리는 해야 되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맞다면 한번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인내심. 요거까지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물론 이게 되게 어려운 겁니다. 지금 경험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니지만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다 대부분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앞으로 투자하실 때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사이클을 말씀드렸지만 사이클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내가 과감하게 지를 때도 있고 조심할 때를 어느 정도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그냥
너무 좋아서 조심할 때 너무 많이 사버리고 예. 바닥에서는 안 팔아도 될 거를 그냥 손절해버리고 예.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예. 사이클도 꼭 한번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이클 같은 부분은 사실 이번에 많이들 경험치가 네, 상승하실 거로 봅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다음 장에서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잘하시지 않을까. 예, 워렌 버핏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워렌 버핏 가장 유명한 말이 그거잖아요. 남들 이제 욕심낼 때 네, 좀 맞아요. 뭐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남들 이제 벌벌 떨 때 사야 된다. 욕심내야 된다. 그 말대로 진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아까 뭐 악플 얘기도 나왔지만, 한국에서 이제 주식 투자를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은 진짜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것 네, 같아요. 특히 맞습니다. 이제 2022년 들어서 따뜻한 조언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주식 투자는요,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오랫동안 보유하면 어쨌든 손실 확률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든 간에. 정말 회사가 뭐 부실 기업이 아닌 이상, 왜냐면 우리나라는 더 심한 게요. 특히 한국 기업들은 경기 예, 민감주가 되게 많아요. 예, 사이클, 그러니까 시크리컬이라 그러죠. 예, 요게 예.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경기가 꺾이고 안 좋다 보니까 한국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경기 민감주가 많으니까 예, 예. 반도체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시크리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도 엄청나게 빠져 있고 한국을 대표한 삼성전자마저도 고점에서 거의 한 40% 가까이 빠져 있었으니까 뭐 할 예, 말 다 한 거죠. 근데 결국엔 역으로 생각하면 더 나쁠 게 이제 뭐가 있냐 이거죠. 많은 악재들 유럽 문제만 터지지 않는다면 이 예. 사이클 상으로 최악일 때는 사실 주식을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반대로 너무 좋을 땐 파는 게 이제 시크릿거래 특징인데 그렇게 본다면 과거 경험상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기업들에 물려 있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루 오르고 또 하루 빠질 수도 있지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언제 경기가 돌지 모르지만 결국엔 업황은 돌거든요. 이 일정한 사이클을 1, 2년에 한 번씩 타고 다니니까. 예. 그러면 적어도 내가 지금보다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 그게 부실 기업이면 안 돼요. 당장 음. 내일이라도 뭐 상장 폐지되거나 너무 적자가 심하거나 그런 기업이면 무조건 지금이라도 빨리 쳐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좀 인내심 갖고 좀 뭔가 그리고 주식 시장의 좀 분위기도 지금 확실히 6월보다 7월이 좀 바뀌어요. 바뀌어가는 게 좀 느껴지긴 예, 해요. 예, 확실히 예. 좀 좋은 쪽으로. 그래서 희망을 좀 잃지 않으셨으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우리 특히 요즘에 한국 시장에서 투기적인 매매가 되게 많은 게 무상증자 테마가 유행을 했어요. 그게 뭐죠? 증자를 하면 사실 예, 무상증자 같은 경우 뭐 약간 액면 분할하고도 좀 비슷하기도 한데 예, 주식수를 늘려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주식을 예, 주는 건데 원래 예, 호재는 맞죠.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니까. 근데 기업 가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 일부 기업들이 주가가 한 단기간에 막 10배씩 오르기도 해요. 어우, 한두 달 만에. 저도 이게 말이 되나. 어떤 기업은요, 무상증자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PER이 100배까지 갔어요. 의류회사거든요. 이게 예, 이해가 안 가죠. 의류회사가 성장을 무슨 뭐 테슬라도 아니고 예. 100배 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진짜로 발생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 저도 이제 음, 방송에 경고를 많이 했는데, 그리고 예, 나서 주가 폭락하더라고요. 그거. 근데 왜 예, 그 현상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돈도 못 벌고 다 까먹으니까 예. 한탕주의가 생겨요. 음, 몰려요, 그런 쪽으로. 무상증자, 호재는 호재다. 근데 예, 이거 사니까 마치 투기적인 종목이 몇 배씩 가는 것처럼 시세를 확 내주니까 그걸 예, 보고 있다 사람들이 뒤늦게 쫓아가요. 이게 예, 약세장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그걸 타요. 물려요. 근데 예, 장 돌아서잖아요. 걔네들은 예, 폭락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게 이제 올라가요. 예,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 아웃돼요. 그분은. 시장에서 나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자기 차례가 오니까 우량주 사서 안 간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특히 이런 급락장에서 유혹이 되게 심해요. 그런 게. 경험이 음, 없으신 분들은 조금 예, 한번 갔다 와볼까? 그리고 왜 자꾸 가게 되냐면요. 어제 살려고 했는데 안 샀는데 상한가가 어, 꼭 그래. 오늘 살려고 했는데 안 사죠. 또 상한가. 예, 다음날 사게 돼. 이게 사람 예, 심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음, 그렇게 해서 번 돈은 결국 다 까먹습니다. 그럼 운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왕 좀 참아주신 거 한국에 좋은 기업 사셨으면 희망 가지시고 좀 내년까지 보시면서 좀 잘 버티셨으면 하는 게 마지막
좀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너무나 좋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게 뭐 재밌다기보다는 좀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사는지 이제 순위가 나와요. 실시간으로 네. 업데이트돼서.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TQQQ 아시죠? 이렇게 레버리지 쓰는 세배. TQQQ. 예, 그게 이제 상위권에 랭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SQQQ 있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 그게 또 비슷한 순위에 랭크가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 중에 반은 올라가는데 레버리지를 쓰는 거고 또 다른 반은 떨어지는데 레버리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부분은 이제 손해를 엄청 보실 수밖에 그죠. 없는 구조가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죠. 맞아요. 오늘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염승환 이사님이 왜 이렇게 방송에 많이 출연하시는지 알았어요. 이제 왜요?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는 입장에서 방송이 되게 재밌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인기가 있으실 수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나중에 한 번 더 초대해서 다음에는 네네. 좀 시장 좋아졌을 때 그때 이제 네네. 매크로 얘기 좀 빼고 주식 투자 네. 전반적인 얘기를 많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에는 저녁 시간인데 늦은 시간까지 피곤하실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꼭 한번 미준 다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